토트넘 선수들은 소니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주장을 따르는 데에는 큰 이유가 없습니다. 소니가 주장을 단 이후로 클럽의 많은 부분이 변화했어요. 저번 시즌 토트넘 훈련장의 분위기는 지옥 같았죠.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선수단을 저격하고 나섰고 훈련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사람을 지치게 했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훈련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힘만 빠지게 하는 의미 없는 반복 운동에 불과했죠. 선수단을 이끌어야 할 주장단들도 라커룸을 휘어잡지 못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선수들끼리 얘기도 잘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걸 팀이라고 부를 수 있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심지어 이적을 해야 하나 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팀을 떠나니 그 생각은 더욱 확고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뒤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건네주더군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딱 한 시즌만 더 버텨보자 하고 말이죠. 고작 2개월 만에 토트넘 라커룸을 180도 변화시킨 손흥민의 리더십이 큰 화제입니다. 이번 시즌 훈련장의 좋은 분위기는 물론이거니와 경기에서도 성적을 내고 있는 토트넘의 돌풍은 멈출 기세를 모르고 있는데요. 이번 라운드 디펜딩 챔피언인 맨시티가 아스날에게 발목 잡히며 3위로 내려서고 말았고 토트넘은 이제 자신들의 1위 자리를 견고히 지키며 우승 트로피를 향해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화끈한 공격력을 지켜보고 있던 유럽의 축구 팬들은 이게 정말 작년에 그 힘없고 지루한 축구만 하던 토트넘이 맞느냐며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경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해리 케인마저 미넨으로 떠나버렸기에 많은 팬들은 이번 시즌 토트넘이 작년보다 더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리라 기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의 리그 순위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토트넘을 변화시킨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토트넘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만든 건 단연코 두 핵심 인물의 활약상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초만 해도 팬들에게 썩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이름조차 난생 처음 들어본 변방 리그 출신의 감독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코틀랜드 리그에 숨어있던 숨은 원석과도 같은 인물이었고 그는 경기장에서 뛰어난 전술적 역량을 발휘하며 선수들의 능력을 100%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과거 무리뉴와 콘테를 거치며 구시대적인 수비 축구만 지켜봐왔던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왕성한 체력을 바탕으로 가하는 조직적이고 타이트한 전방 압박 축구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는데요. 과거 토트넘은 매 경기 상대방에게 점유율을 내주기 일쑤였고 심지어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도 공을 제대로 점유하지 못하며 많은 조롱거리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볼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팀들 중 하나인데요. 게다가 점유율 축구로 유명한 아스날을 상대로도 원정기를 떠나 오히려 세부지표에서 과르디올라의 수제자 아르테타의 전술을 압도하고 왔으니 이제 축구 팬들의 머릿속에는 포스테코글루라는 이름이 단단히 각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장 바깥에서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라면 경기장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는 단연코 손흥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리 케인이 떠나고 토트넘은 구심점을 잃어버렸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며 가장 합당한 자격이 있는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선수단과 코치진의 만장일치로 손흥민이 주장직에 임명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또 다른 탁월한 선택이 빛을 발했습니다.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지지도도 높고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장직에 임명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팀에서 가장 고참 선수인 에릭 다이어가 아예 주장단에서 제외될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주장의 로메로 그리고 3주장을 신입생 메디슨에게 건네줬는데요. 이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험순이 아닌 팀 내 입지와 실력순으로 선수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베테랑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에릭 다이어를 무조건 기용해왔던 콘테와 더욱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현재 토트넘의 훈련장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인데요. 해리 케인과 요리스는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주장들이었고 경기에서 상대에게 분위기를 압도당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자신들의 경기력이 먼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소통 방식은 전혀 달랐는데요. 경기 중간중간마다 끊임없이 선수들과 피드백을 가져갔으며 경기 시작 전과 종료 후에 팬들과의 소통도 빼먹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솔선수범하며 먼저 움직이는 손흥민의 모습에 토트넘 선수단이 자연스레 이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을 옆을 보좌하는 4명의 팀 동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메로와 반더벤, 메디슨과 사르인데요. 메디슨은 토트넘 입단 전 레스터시티에서 뛰어왔을 때부터 손흥민을 존경해왔다고 직접 얘기하고 다녔고 토트넘에 입단 후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며 프리미어 리그의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르는 리틀 손흥민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항상 손흥민 옆을 따라다니는 선수인데요.
사르는 과거 실패한 유망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시즌 일취월장하여 토트넘의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고, 특히나 매 경기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주장 손흥민에게 피드백을 받는 장면은 토트넘 팬들에게 많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키 반더벤은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백으로 평가받았고, 토트넘으로 입단한 뒤도 그 재능을 향한 찬사는 변하지가 않았는데요. 특히 그가 가진 빠른 발과 유럽에서 희귀한 왼발 센터백이라는 점은 많은 빅클럽들이 탐내는 프로필이었고, 최근에는 루턴 타운전에서 결승골까지 꽂아 넣으며 더욱 더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역시 가장 강력하게 손흥민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는 건 로메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메로는 세리에 시절 수비수 MVP까지 타며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었지만, 하필 그가 토트넘으로 건너온 시기는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시대였던 안토니오 콘테가 팀의 감독으로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콘테는 수비 전술에 일가견이 있던 감독으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는 엉성한 전술로 인해 후방 라인을 제대로 안정화시키지 못했고, 그만큼 로메로가 경기장에서 받게 되는 압박은 더욱 커졌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의 성적이 안 나올수록 감독이 더욱 라커룸의 결속을 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콘테는 오히려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토트넘 선수단에 탓을 하고 나왔고, 그 당시 토트넘의 주장으로 있었던 해리 케인과 요리스 또한 팀 분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근 몇 년간 최악의 성적을 거두며 유로파리그조차 나가지 못하게 되자 결국 로메로는 진지하게 이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하지만 로메로의 이적을 만류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인데요. 손흥민이 주장으로 임명되자 로메로는 한 시즌 더 토트넘의 믿음을 가져보기로 생각했고, 그 결과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활약하며 토트넘을 리그 1위에 안착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로메로 본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던 이번 시즌인데요. 로메로는 거친 경합과 위험한 태클들을 시도하며 프리미어 리그 팬들에게는 깡패 축구로 낙인 찍혀있는 선수였고, 토트넘 팬들조차 이런 로메로의 호전성에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로메로가 이번 시즌 손흥민과 같이 토트넘의 주장단에 임명되면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시도 때도 없이 상대 선수와 신경전을 벌이며 옐로카드 수집을 밥 먹듯이 하던 로메로였지만, 이번 시즌은 상대의 도발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팀의 부주장으로서 후방 수비 라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주장 임명은 토트넘에게 있어 신의 한 수와 같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주장 손흥민을 필두로 토트넘 선수들은 매경기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승전보를 울리고 있고, 이제 리그 1위 자리에 안착하여 계속해서 우승 트로피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A매치 경기를 위해 국가대표팀으로 합류하게 되는데요. 남은 시즌 토트넘이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컨디션 관리가 필수입니다. 과연 이번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에게 얼마나 많은 휴식 시간을 부여할지가 관건이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